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전주 한지문화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 해 7억 원씩 들여 민간에 위탁한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이 회계 기준을 어기고 내부 거래를 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허술한 운영을 눈감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사업 계획서와 운영 규정을 미리 알고도 승인했습니다. 학교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교육부가 보직교사의 성과급 등급을 올리기로 했지만 돈보다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나들이를 재촉한 하루였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전주 한지문화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나무 풀을 풀어넣은 물에 대나무 발을 넣고 정성스레 휘젓습니다. 한참을 반복해 탄성을 잃었던 섬유가 엉겨붙자 천년을 간다는 우리 전통 한지가 만들어집니다. And I visited Jeonju the first time for 2 years, and there was a possibility in the Hanji Museum here to try it. But it was only small piece like this, and now I try to make a bigger one. 오늘 끝난 전주 한지 문화축제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지를 이용한 즐길거리가 풍성해 아이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한지 색깔도 예쁘고 손으로 풀 붙여서 신발 모양을 붙이는 것도 재밌어요. 전국에서 온 영화 팬들로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가 북적입니다. 상영 시간표마다 솔드아웃, 매진을 알리는 안내표가 붙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표가 다 나가가지고 지금 티켓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줄을 선 영화 팬도 있습니다. 어제 전주국제영화제 왔는데 이 영화가 가장 기대돼서 오게 했는데요. 감독님이 실제 사건을 어떻게 리메이크해서 연출하셨을지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 떨려요 지금. 지난 2일 개막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늘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53개 나라 275편으로 꾸며진 봄날의 영화 나들이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5곳의 문화시설 민간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위탁기관의 허술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전주시 감사로 드러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인 전주 전통술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2017년 1월 한 디자인 회사에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을 맡긴 뒤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약 2달 뒤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감사 결과 전통술 박물관이 계약을 체결한 디자인 회사는 다름 아닌 박물관 관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였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를 집행할 때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웹사이트를 다루는 젊은 친구한테 일을 맡겼는데 이제 그 회계 기준이라는 게 그 개인한테 이렇게 작업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운영하던 회사로 이렇게 계약행위를 한 것처럼 하고 그 급료를 그렇게 줬던 걸로. 전주 부채문화관은 자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100만 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주었다가 회수를 당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 등 4곳은 3,3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로 관장의 직책 보조비를 지급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 영수증처럼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전주 부채문화관 등 2곳은 직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의 경우 한 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조에가 있는 문화시설들 규정을 가져다가 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규정을 이제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전주시가 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기관 5곳에 지급하는 위탁 금액은 올 한 해만 7억 원입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민간 위탁기관들의 잘못된 사업 계획서나 규정을 미리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규정입니다. 관장 직책 보조비는 규정상 인건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채 직책 보조비를 업무 추진비로 지급한 곳은 전주 전통술박물관과 최명희 문학관, 그리고 소리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을 감독하는 전주시 한옥마을 지원과는 3,300만 원의 직책 보조비를 업무 추진비로 지급하겠다는 잘못된 사업 계획서를 승인해 줬습니다. 5만 원이 상한선인 축의금과 부의금을 50만 원까지 늘렸다가 적발된 곳은 부채문화관과 최명희 문학관입니다. 한옥마을 지원과는 축부의금 운영 규정이 행정안전부 해설집과 다르게 제정됐는데도 역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기관에 잘못된 사업 계획서와 운영 규정을 미리 알고도 눈 감아 준 겁니다. 서로 이렇게 행정하고 이 법령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요구도 하고 승인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서로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사에 그 시가 승인을 해줌에 있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데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고 그러니까 부실하게 지금까지 관리 감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기관이 방만 운영을 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마다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교육부가 보직교사의 성과급 등급을 올려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돈보다는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보직 교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량이 많고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사들은 보직 맡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담임도 안 맡으려고 하고 학생부도 그렇고 중요한 부장 업무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기가 시작될 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못하지 울었어요 속으로. 실제로 한국교총이 초등교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기피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량이 가장 많았고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성과급 우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는 교원 성과급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관련 행정예고안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돈을 이용한 유인책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성과급이라는 경쟁주의로 교사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땜질식 처방입니다. 전혀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성과급 우대 방안에 대한 지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서 시민을 폭행한 경찰 간부 A 경정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어젯밤 9시 반쯤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36살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우선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서 폭행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시 45분쯤 군산시 나포면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고물상 건물 660제곱미터와 재활용 플라스틱 더미, 지게차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6,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지난주 퇴임과 함께 고향인 정읍에서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전주고 서울대 동창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전주 갑에서는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군산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익산 갑에서는 차관급인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이 보폭을 넓히는 등 고위공직자 출신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내 세계 전문대학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전문대학 링크플러스 사업 1단계 평가에서 전주 비전대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가 1차 평가를 통과해서 2단계 사업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지난 2년에 이어서 앞으로 3년 동안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북의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49.5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자살률 28.4명보다 80% 가까이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복지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부처님 오신 날인 12일까지를 산불 예방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찰 127곳과 암자 415곳에 산불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전주 한옥마을 바둑대회가 어제와 오늘 한옥마을 내 전주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 지역 바둑 동호인 250여 명과 초중고등부 학생 150여 명 등 모두 4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입하인 오늘 쾌청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전주는 6도, 익산 4도, 진안과 장수는 2도로 오늘 아침보다 3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한낮의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